사람들이 테라피 투어 그러면 뭡니까? 테라피. 여기에 뭔 뜻입니까?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트리트먼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투어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치료할 게 없는데 내가 여길 왜 왔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라피 투어나 온라인 치료 계획의 주 목적은 첫 번째가 치료 목적을 갖습니다. 난 치료할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예방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겨야만 그제 가서야 허겁지겁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치료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걸 준비를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법과 치료법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치료 목적, 예방 목적도 있지만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성공의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생님, 저는 성공한 사람인데요. 누가 뭐래요? 더 성공해야죠. 그래서 이 성공의 방식인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는 방식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인간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빼놓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관계 안에서 성공을 이뤄가게 돼요. 사업 혼자 합니까? 직원들과 함께 하던가 아니면 또 뭐죠? 1인을 하더라도 타인과 관계가 있게 되거든요. 타인과 관계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복의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행복의 목적을 갖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난 지금도 행복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행복이 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연을 갈 때 제가 강연은 한 7, 8년 전에 해보고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과연 행복이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공은 뭘까요? 라고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는 알 것 같은데 딱히 설명하려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행복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립니다. 자기가 느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테라피 투어이자 온라인 치료 교육입니다. 이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테라피 투어 온라인 치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라피 투어나 온라인 치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기 치료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치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를 치료하는데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지금까지 오신 분들의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보내줘요. 없는 줄 알죠? 여기에도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한마디로 해서 효도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지난번 테라피 투어 때도 오셨던 분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보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치료가 됐든 예방이 됐든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보내주고 싶다 해서 보내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성인되어 있는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부모님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되거든요. 여행 좀 가, 내가 보내줄게 해서 여기 얼떨결에 오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마다 참여되는 게 다 틀립니다.
누가 보내줬냐, 내가 왔느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왔느냐, 뭐 했느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자발적으로 왔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왔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서 치료와 예방의 목적을 갖고 가고 있는 바로 이 테라피토가 됐던 온라인 치료 교육이 됐던 여기에는 어떤 거를 주로 많이 갖고 있냐면은 첫 번째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공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아니 선생님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성공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아마 카페를 보신 분들이 나오는데 모 의원님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공개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떳떳한 분들이 자기는 뭐 그렇게 꺼리줄 게 없으니까 왜 이거 배우고 이걸 그대로 선거에다 적용했더니 당선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당선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서 거기다 활용을 해서 진짜 썼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어제 포럼에도 왔다 가셨습니다. 자,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과연 이거를 진짜 쓰느냐 안 쓰느냐는 건 당사자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공에 필요한 분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한번 좀 변화시키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심리치료 파트,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마음 이론을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 계열이거든요. 저는 공고를 나오고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까지는 상장회사를 운영을 하던 사람입니다. IT 분야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뒤바꿔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가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 매일 밤새게 하고 매일 술 먹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제 인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판을 한번 바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한번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인생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공계통에서 인문계열로 제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공계통에서 했던 집중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걸 해오는 데는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고를 나오고 공대를 나오고 그 관련되는 IT 분야의 사업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한번 완전하게 변화를 시켜서 무엇인가를 또 다른 거를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똑같더라고요,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성공이 됐던 행복이 됐던 내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내가 가다가는 내 인생 자체가 완전 다 무너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십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조용히 오셔가지고 조용히 배우고 그리고 가끔 상담 좀 합시다. 앉아서 상담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다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메일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면담 상담도 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됐던 상처가 됐던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상처 치료가 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많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때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게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이 트라우마와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셨지만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에 살고요.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재미에 사는다. 왜 놀러 다니는 재미에 삽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안 놀러 가도 행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와 상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중독증이든 이거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지금요.
이거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들인 경우에는 웃으면 안 됩니다. 성기능장애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왜 성기능장애 갑자기 뜬금없이? 그건 신체 문제인데? 아닙니다. 어제 유튜브에 또 영상이 공개되어 있는데 남자들의 성기능장애가 과연 성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체 문제 때문일까요? 라는 제가 논제를 해가지고 어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결국은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테라투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겁니다. 내가 어느 용도로 쓸 것인가는 건 내 결정에 달려있고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 용도로 쓰고 안 쓰고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가는 거 있고 성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조절장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분들 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멀쩡해요. 그러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강력한. 근데 그만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몰라요. 하도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니까 그걸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노조절장애입니다. 욱하는 성격이. 그거 한 번이 인생 전체를 다 날립니다. 그 욱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분노조절장애가 됐든 이 관련되는 성기능장애든 됐든 이게 다 사실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대인관계입니다. 이 대인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져가서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는 건 누구 몫이에요? 각 개인들 몫이에요. 여긴 부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로 남편은 이 용도로 어느 용도로 쓸지 아내는 어느 용도로 쓸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거지 상대방 보고 네 이거 해야 돼, 네 이거 해야 돼 하지 마세요. 각자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테라피를 진행을 해가면서 이 공황장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남자분들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 중간에 하시다가 수요일쯤 돼가지고 공황 발작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포기를 하고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버티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끝까지 가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두 분 다 치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포럼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분들은 다른 문제 때문에 아니라 자기 공황장애 이것 때문에 십몇 년간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십몇 년간은. 근데 지금은 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여기서 막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는 건 당사자들이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조울증이 서서히 치료가 되면서 일상으로 회복될 때 왜? 조울증을 갖고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자체를 못합니다. 일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일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울증은 연속성이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몇 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 자기 인생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들어갔을 때 오는 그 고통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이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죽음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조울증 환자 여기 와서 처음에는 과연 진짜 될까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5박 6일이 끝났을 때 이걸 가지고서 자기 조울증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7, 80%가 치료돼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못 느껴요. 이제는 안 느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자기의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제 포럼에도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에 필요한 거냐면 내가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는 거 그건 여러분들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들어도 웬 만병통치약 같아, 그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그냥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치료법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남자의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 원리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그 다음에 내가 힘들었던 거를 거기에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해갈 것이냐 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치료도 자가치료법이고 그리고 성공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드린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의존이거든요. 의존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이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갈 때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인에게 의존,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찾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원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물어봐요.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방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뭔가 들으려고 자꾸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존 때문에 그래요. 의존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갖습니다. 의존하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이거를. 그런데 의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의존의 반대말은 확신입니다. 확신.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의존하는 사람도 이거 못 가져가고 확신하는 사람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놈시키 해가지고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알게 돼요.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존하지도 말고 확신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저는 이거를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은데 그 아주 단순한 원리가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좌우지우지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맞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것도 풀 영상 전체 영상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제가 잘못됐으면 그 후세들이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또 재조정작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겨놓기 위해서 했던 것 뿐이지 제 잘난 멋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책 안 팔려요.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잘 나가는 건 또 잘 나가요. 그런데 안 나가도 상관없고 왜?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는 이거를 하면서도 마음이론을 개발하고 속마음이론을 개발했다고 제가 확신을 갖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원리는 정확하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응용이 돼서 활용이 돼 나가는지는 확신을 갖지는 못해요. 물론 포럼을 하거나 이렇게 갈 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그냥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들이 맞다, 옳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인생이다, 전 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그분께 맞으니까요. 그게 옳던, 그 다음에 틀리던 저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 많이 하거든요.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실수를 했다고 인식이 딱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의존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 자체가 아예 인생 자체를 하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한 사람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의존하는 사람들은. 왜?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나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 멋대로 가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 대신 주변 사람들이 딱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요. 본인만 몰라요. 근데 또 웃기는 건 뭐예요? 여기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정반대죠. 같은 이치예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존도 하지 말고 확신도 갖지 말고 그냥 어차피 왔으니까 그래 선생님 말한 대로 그냥 2시간 동안 스트레스 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어차피 5박 6일 왔는데 뭐 까짓거 제대로 놀아보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존도 확신도 갖지 않아야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항상 염두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